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이차함수에 대해서 총괄 마무리하면서 좀 더 부족할 수 있는 응용 문제를 좀 몇 개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이차함수가 뭔가부터 해가지고 뭐 개념 다 잡아드렸고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만들면은 2차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일단 2차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A는 무조건 0이 아닌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다항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는 0이 붙게 되면 그때는 2차 방정식. 이게 꼭 0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으로 결정이 되든 이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 다항식 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2차 다항식이 됩니다. 다항식이 아니고 방정식이요.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이 쭉 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들을 즉 x 값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만족하는 x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쭉 변하면 그에 따라서 x도 쭉 달라질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전체 시계값이 쭈루룩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칭해서 우리가 y로 받아주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y라는 녀석은 x가 2차식으로 꼬물꼬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x의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x일 때 뭐 x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x값이 들어갈 때 그때 나오는 이 식 전체의 값을 갖다가 우리는 f1, f2, f3이라고 해서 그때는 fx라는 특정한 x에 대한 함수 값 형태의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2차 함수였죠. 여기부터 함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y를 우리가 함수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 함수 개념은 여러분이 앞서 배우셨을 테니까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았고 우리는 그래프에 조금 더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차 함수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알고 있죠. 이런 식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가 꼭지점. 그래서 P, Q라고 한다 그러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는 이런 형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일반형으로 나타낸다면은 일반형 자체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이 A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A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을 갖다가 하나, 둘 이런 식이 된다 그랬죠. 자, 다음에 이 표준형 같은 경우는 P, Q라는 게 바로 여기에 꼭지점 좌표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꼭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그래프 그림을 그릴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꼭지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A로부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A, P, Q의 부호도 구할 수 있었죠. 이를테면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꼭지점이 P, Q가 되는데 이게 3, 4분면의 점이니까 P, Q는 다 음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위로 볼록이니까 A 역시도 음수가 될 거다라고 해서 A, P, Q의 부호를 갖다가 다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형 과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표준화 과정을 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먼저 A로 묶어줘 가지고 A로 나눌 수는 없었죠. 이게 0일 때는 나눌 수 있었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구할 때는 지금은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서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있었죠. 요게 지금 우리가 최종 목표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해 주시고 또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빼는 식으로 해서 얘들만 묶어가지고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너는 괄호 밖에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괄호 밖으로 쫓아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 원래 c가 있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4a분의 4ac라고 모양을 바꿔주셔서 일단 a는 써주고 얘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얘 계산해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4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로 이렇게 결정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 자체를 갖다가 결국엔 이 형태, 표준형으로 바꾼 형태가 되고요.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이거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외운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숫자로 나와가지고서 혹은 간단한 걸로 나와서 변환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A라는 녀석은 돌아가면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결정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 폭도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A랑 B랑 부호가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X 플러스 얼마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이 Y축의 왼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이를테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뭐 양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칭축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의 위치를 갖다가 대칭축,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가 Y축에 대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결정하는 A에 따라가는 의미로서 B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C라는 녀석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얘는 X가 0일 때 Y 값이기 때문에 결국 Y축과의 교점의 Y절표, 즉 Y절편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A가 C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Y 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Y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반형 자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했다고 할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의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항, 이 B 같은 경우는 자,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부호와 B의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이거는 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수 부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C에 해당되는 요 값은 X가 0일 때 Y 값이기 때문에 Y 절편. 요 값이 C가 되겠죠. 근데 이게 X축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C는 음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로 따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A, B, C의 부호를 갖다가 그림만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했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차함수의 식을 만드는 것, 꼭지점과 점 하나 주어졌을 때 꼭점, 그 다음에 축과 점 2개, 그 다음에 점만 3개 있는 경우, 점. 근데 점 3개 있는 경우도 뭐 X축과의 교점이 2개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복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대교에서 주탑 사이의 경가는 300m. 보다시피 얘랑 얘 사이의 폭 이게 3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케이블의 높이가 100m. 케이블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 그 케이블이 이 걸쳐 있는 이 케이블 상에서의 가장 낮은 위치와 가장 높은 위치, 사실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높낮이 간격이 100m라는 겁니다. 이게 100m. 자, 요게 100m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케이블의 꼭지점을 원점이라고 할 때 케이블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표시가 조그맣게 돼 있지만 바로 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점이래요. 여기 원점이라고 할 때 이 케이블을 이차함수식으로 표현을 하랍니다. 네, 그럼 모양 자체가 지금 보면 딱 이런 모양이니까 약간 이차함수 포물선 같은 곡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을 가상으로 본다면은 이게 원점이니까 이게 Y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X축이 되겠죠.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케이블을 이 식을 이차함수식으로 이걸 표현하라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꼭지점이 원점이고 대칭축이 Y축이니까 Y는 AX제곱 형태가 되는 거는 이미 알 겁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뭐 p가 붙거나 뭐 x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딱 이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전형적인 가장 기본형 이차함수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럼 이 a 값만 잡아주면 끝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이 보면은 이게 300m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50m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건 지금 이게 100이니까 얘도 100 똑같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논다면 얘는 여기가 150 콤마. 이게 150이니까. 그렇죠? 150이니까. 그다음에 높이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점을 얘가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대입할 때 성립하게끔만 a 값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겠습니다. 100을 넣게 되면 10,000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150이 된다는 얘기니까 a 자체는 10,000을 150으로, 그러니까 150을 10,000으로 나누는 거니까 10,000분의 150.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야?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게 일단 뭐 공 먼저 없앨까요? 15분의 1000이 될 거고 5로 나누면 3분의, 그러니까 200분의 3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분의 3이 a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적용만 하면 되겠죠. 최종적인 답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y는 200분의 3 x의 제곱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겠구나라는 이차함수식을 만들 수 있겠죠. 되게 좀 뭐 응용 문제긴 하지만 뭐 약간 좀 이렇게 적용한다, 활용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난해한 건 아닙니다. 약간 생소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괜찮죠? 네. 그냥 그림 딱 놓고서 이게 원점이구나. 그럼 x축 그리고 y축 그려서 그러면 이게 y는 ax제곱 형태가 될 텐데 a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점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점을 지난다. 제가 지금 이 번호를 1번부터 차례대로 안 한 이유가 조금 이렇게 유형을 좀 모아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다 그러면 평행이동할 때 우리가 x가 x 빼기 p로 바꿔서 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x방향으로 뭐 2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x 빼기 2로 갈아 넣어야지만 이 x는 이 x와 똑같은 x값을 만들려면은 2를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반대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p만큼 평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로 바꿔 넣어야 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y는 마이너스 x 빼기 p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 식 자체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얘를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점을 지난다는 건 그 점의 x, y 값이 이 식을 만족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자체가 마이너스 3 빼기 p의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넘기면 1 자체가, 이거는 마이너스를 굳이 없애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전체를 마이너스를 곱하나마나 어차피 제곱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p란 녀석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제곱근이니까. 자, 그래서 p 자체는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일 때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갖다가 서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평행이동 기억하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x방향으로 p만큼이다 그러면 x 빼기 p로 대입을 바꿔서 한다. 기억하시죠? 자, 뭐 잠깐 얘기한다면 y방향으로 만약에 q만큼이다면 y를 y 빼기 q로 바꿔 넣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 y 빼기 q로 바꿔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 빼기 q를 이항하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쓰는 것과 매한가지가 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11번,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쯤이야 뭐 여러분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럽니다. 자, 이제 바꿔했어요. 자, x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x 빼기 2로 바꿔 집어넣으셔야 되고, 이 x하고 이 x는 사실 다른 x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수식에 x, y가 들어갔다고 모두 다양한 함수식에 다 똑같은 x, y 값을 갖는 게 아닌 것처럼
이 x랑 이 x는 다른 x예요. 이 x가 요 문자로 바꿔치기 된다. 그러면 이 x는 얘에 비해선 2를 더 가져야 된다. 반대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 플러스 3으로 반대로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정석대로 한다면은 얘 자체를 갖다가 y 더하기 3으로 y 대신 바꿔 집어넣고, 그냥 x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얘로 바꿔치우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요거 일단 이항하게 되면은 결국 식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이게 0이 될 때가 x좌표니까 축의 방정식이니까 2 더하기 p, p 빼기 4가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x, y 값을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2배 2 더하기 p 값, x 대신 이걸 넣었어요. 자, 그게 y 값, p 빼기 4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풀면은 4 더하기 2p 값이 p 빼기 4가 되니까 p를 1로 이항하게 되면 p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보통 친구들이 많이 푸는 대표적인 풀이법인데 사실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은 좀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시까지 다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조금 뭔가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라고 궁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이제 익숙하다 보면. 그럼 여기서 포커스 맞출 게 뭐냐면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근데 자, 봐봐요. 이 그래프를 어떻든 평행 이동을 했단 말이야. 어떤 그래프가 있어. 평행 이동을 했어. 평행 이동을 하면 그 그래프의 꼭지점이 바로 이 위에 있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꼭지점은 그럼 평행 이동하기 전에는 이 녀석이 무엇이었을까요? 얘도 꼭지점이었을 거예요. 꼭지점을 평행 이동을 해도 똑같이 이동을 해서 옮겨진 새로운 꼭지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꼭지점이 아닌 이 녀석이 일로 갈 일은 없잖아. 꼭지점이 일로 가는 것처럼 모듈이 똑같이 이동한다 이 뜻이니까. 얘가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이 위에 어느 정도 똑같은 크기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제 말은 이거예요.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이면 평행 이동 전에서도 꼭지점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 점이 그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을 줄줄이 다 이렇게 뭐 식을 끌고 가지 말고 꼭지점만 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풀이법입니다.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얼마가 되느냐? 꼭지점이 p, p 빼기 1이 되지요. 그걸 가지고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에요. 자,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야. 자,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얘를 이렇게 반대로 놓고 반대로 바꾸라는 건 수식에 넣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넣으라고 한 거지. 점 자체는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점은 x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p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y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p 빼기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2만큼 늘어야 될 거고 이만큼 3만큼 줄여야 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이 녀석이 돼요. 평행이동에서 나온 이 꼭지점이 돼요. 평행이동한 후의 꼭지점. 자, 근데 어때요? 잘 보면은 이렇게 식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과 그냥 이렇게 점 자체 원래 이전의 꼭지점을 평행이동했을 때 꼭지점 좌표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아까부터 대입해가지고 푸는 방법은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풀이법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덜 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점에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이면 평행 이동 전에 원래 이차함수 그래프에서도 꼭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덜 적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이면 이동 전에도 꼭지점이었던 놈이에요. 그게 이동된 거예요. 꼭지점도 아니었는데 뭐 평행 이동하니까 꼭지점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괜찮죠? 좋아요. 자, 다음에
다음 19번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식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저희가 이제 꼭지점과 점 하나 아니면 축이랑 점 두 개. 그 경우에 지금 여기는 축만 있는 경우예요. 이게 축이고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 그러면 이게 축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형태가 들어가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a가 되고 여기가 표준형 쓴다면 q까지. 아직 aq는 몰라요. 이 단서만 갖고는 얘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각각 우리가 단서로 활용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마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a 더하기 q. 즉 a 더하기 q 값 자체가 y 값인 2가 된다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또 1,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3제곱이니까 9a 더하기 q. 거기다 4 집어넣으면 4가 y 값이니까 이게 4가 된다 이 뜻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쉽죠? 아래식에서 위식을 그냥 빼버립니다. 연립방정식 풀이법이죠. 가간법이에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뺍니다.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8a 남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 자체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 값 자체는 b가 아니지. q 값이지. 4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는 4분의 7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a, q 값까지 다 구했으니까 최종적인 이 2차 함수 식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y는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4분의 7 이렇게 끝납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식은 하나밖에 없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지점이랑 점 하나 있는 경우 다음에 배웠던 축과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축으로 먼저 저렇게 AQ가 두 개가 변수로 남는 식 하나 설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AQ식은 점 두 개를 대입하는 걸로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야 아직 안 끝났구나. 미안합니다. 아이고 틀릴 뻔했다. 미안해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다. 보니까 뭐가 뒤에 좀 더 있네요. 깜빡했네요. 거기까지 구한 게 이거라는 거죠. 거기까지 구한 게. 여기까지 구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낚시에 낚이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걸 아직 안 끝났어. 자,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다시 또 바꿔 넣어야겠네요. x방향으로 2니까 이 x를 갖다가 x 빼기 2로 바꿔 넣으셔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로 바꿔 넣으셔야겠죠. 자, 나머진 그대로 가는 거니까 네, 이거 한번 더 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거 없어지니까 4분의 1에 x의 제곱. 그 다음 1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서까지 적용하지 않으시면 실수할 뻔했네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 좀 섞어놨네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됐고 20번 갑니다. 27번. 계속해서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만 지금 유형으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가 응용 같은 경우는 다 기출문제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좀 더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조금 알차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또 하네요. 그랬더니만 이것과 일치를 한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그래프를 x 방향으로 n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만 바로 이 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배운 대로 풀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또 표준형으로 바꾸셔가지고서 얼마로 바꿔가지고서 그 자체를 갖다가 또 x 방향으로 m이니까 이걸 또 x 빼기 m으로 바꾸고 y 방향으로 또 y 빼기 n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복잡해져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 n 값을 대입해 가지고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넣는 것보다 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는 건 이 녀석의 꼭지점도 결국 이 녀석의 꼭지점으로 이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형 자체를 갖다가 식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식으로 바꿔서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많이 했으니까 대신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챌 거예요. 조금 이거 많이 복잡하겠구나.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준형 바꾸셔 가지고 또 대입해 가지고 하면은 되게 복잡한 식이 될 텐데 그걸 또 얘를 또 표준형 바꿔야겠지. 또 비교한다 그러면 막 좀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이 그래프 자체가 식이 주어졌을 때는 꼭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꼭지점을 일단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꼭지점은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바꾸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불가피해요. 이건 할게요. 바꾸는 거 보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는요. 여기가 지금 뭐가 표현하냐. 우리가 완전적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9가 필요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필이 오셔야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 형태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3이 되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뭐 또 9를 빼줘가지고 뭐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막바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정리했을 때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4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9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 4가 되겠지. 이렇게 맞춰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대입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꼭지점만 생각할게요. 꼭지점만. 이 녀석 꼭지점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마3, 마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꼭지점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1이 필요할 거고 또 1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것처럼 아까처럼 되지만 뭐 클래식하게 구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만 묶게 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플러스 1 돼가지고 더하기 10으로 나오겠죠. 자, 어때요? 검산도 해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 10이 되는 것 알고 있겠죠? 그럼 끝났어요. 얘 자체를 갖다가 이 녀석이 얘가 이걸로 평행이동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면 꼭지점도 평행이동을 똑같이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겠죠. 자, 그걸 이 점만 비교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 되려면 얼마가 되느냐?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 하셔야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10으로 된다. 플러스 15만큼 평행이동을 하셔야겠죠. 괜찮죠? 뭔가 이상하다. 내가 왜 틀렸나 했더니만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9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5를 했지? 더하기 4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빼기를 안 받네요.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오늘따라 책이 좀 계산 실수가 많네요. 자, 이거 좀 손질할게요. 이게 너무 커져서 이렇게 크지가 않을 텐데 싶었는데 보니까 이걸 틀렸어. 이게 마이너스 9잖아요. 근데 더하기 4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더하기 잠깐만. 마이너스 9니까 13이 돼야겠네. 그렇죠? 네, 이 자체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산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 나올 거고 마이너스 9 됐네요. 이게 맞습니다. 꼭지점이 마3, 13이었죠. 자, 그럼 됐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3이 10이 되려면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이 평이동하셔야겠죠. 괜찮죠? 자, x가 마3일 때는 이게 마1로 가니까 2만큼. 잠깐만. 이것도 플러스 4가 아니지. 오늘 이렇게 부호를 갖다 헷갈리고 앉아있지? 죄송합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이게 되니까 얘는 더하기 2. 그렇죠? 마3이 마1 가야 되니까 더하기 2가 되고 그다음 13이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3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x방향으로는 2만큼 이게 m값이 되겠죠. 그래서 m값은 2라는 거 알 수 있고 n값이 마3이니까 끝났어요. 자, 두 개를 갖다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mn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굳이 x 대신 x 빼기 m으로 놓고 y 대신 y 빼기 n으로 넣어가지고서 그 식에다가 정돈을 하는 거여서 또 이거랑 비교할 바에는 꼭지점 두 개만 갖고 비교하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계산 실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근데 하다 보면 저도 눈으로 이렇게 계속 검산하기 때문에
잡아내기는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기억하십시오.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27번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한 그 문제만 풀었다면요. 지금 푸는 거는 대칭에 대한 걸 지금 좀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 기억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도 상관없습니다. 표준형 기준으로 볼 때는 X축 대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랬죠? X축에 대칭한다 그러면은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놓으라고 했었고요. 기억 하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Y축 대칭은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대칭 이동은 그렇습니다. 대칭 이동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놓은 이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이항하게 되면 결국엔 Y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림으로 따져볼까요? 그림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것을 X축 대칭하게 되면 이게 X축이니까 이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이 그래프에 비해서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은 같아야 되지만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을 받게 되니까 부호는 반대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걸 갖다 만드는 과정은 Y를 마이너스 1로 바꿔 집어넣어서 놓은 식과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쓰였죠. 자, 그럴 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y는 a 빼기 3이 된다. 이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풀겠습니다. 4a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이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게 1, 4에 1, 3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시면 마3에 플러스 4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1, 그 다음에 4a 빼기 3이 0이 되니까. 그러면 a 값 자체는 마이너스 1 또는 4분의 3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걸러내셔야겠죠. 보니까 단서가 또 하나 있네요. 뭐가 있냐? 여기서 지금 정수란 말이 있어요. 정수.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없겠죠. 얘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 y를 반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y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엔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 x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평행이동은 아까 배운 대로 하시고 대칭이동은 이렇게까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또 뭐 원점 대칭 또는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한번 통합해서 다 배우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조각조각 기억해 두시고 익숙하게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래서 그때 그렇게 배웠구나. 지금 요거 이렇게 좀 열심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23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이 이제 참 많이 춥습니다. 아무튼 뭐 날이 추워지니까 조금 약간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죠? 네, 이래저래 좀 어수선도 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저도 좀 어수선한가 봅니다, 머리가. 네, 아무튼 연말 참 곧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인데 연말 잘 보내시면 좋겠고 보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를 원점에 대해 대칭한다. 자, 원점 대칭. 자, 이걸 정밀하게 배우는 건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냥 다시 한번 합니다. 자,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x축 대칭한다 그러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 넣어라. 이걸 y축 대칭한다 그러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 넣어라. 그 다음 원점 대칭한다 그러면 원점은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치 함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 대칭한다면 점대칭이잖아요. 점대칭은 뭐예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려서 나온다는 게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이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요. 이런 식이 돼요. 첫 번째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과 x축 대칭을 한 번씩 다 하신 게 됩니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되느냐?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그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씩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이 녀석이 일로 가려고 그러면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점 대칭도 하나 나왔고 또 했어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도 하네요. 많이도 했다. 자,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얘를 갖다가 이 식을 가지고 원점에 대해 대칭한다 그러면은 막 부호 바꿔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 또 y 방향으로 c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y 빼기 5, c니까 이렇게 또 c로 바꿔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갖다가 하려다 보니까 막 ABC가 다 들어가니까 XY도 골아픈데 ABC라는 문제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건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23번. 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거 챙겨두시고 거꾸로 저는 풀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자, 여기까지 어떻든 됐고 그래서 나온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X축에 접하고 이 점을 지난다. 이게 이제 평행이동된 녀석이래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원점이동 다 하고 나서 된 녀석이 이 조건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갖는 최종 결과물 먼저 구해볼게요. 그거는 구하기가 좀 쉽잖아요. 문자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래서 거꾸로 한번 가는 여유를 좀 가져봅시다. 자, 보면 먼저 여기서 X축에 접한대요. 우리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 딱 마이너스 2분의 3, 0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접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이러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저게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면 살짝 접촉할 수 있게끔 가장 많이 내려온 점이라는 거고, 만약에 위로 볼록한 경우면 살짝 올라가서 최대로 올라서 X축에 살짝 터치할 때까지 올라온 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꼭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꼭지점. 그래서 이 녀석이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꼭지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억하시죠? 점이 주어졌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이렇다라는 게 이 값을 넣을 때 Y값이 0이 나온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점 두 개를 지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2차 방정, 2차 함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뭐 K라고 놓는다면? A, 0이고 B, 0을 근으로 가는 때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를 보면요. 결국 이 얘기가 됩니다. 이 A, B가 서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중근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 좀 난이도가 높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식을 이것만 본다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의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형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돼요.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가로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겠구나. 그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원점 0,0였는데 그걸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어떤 부분이든 다 써먹으면 결국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조금 까다롭죠.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서는 이거밖에 못 구해요. 그런데 이 A값은 이제 어떻게 잡아? A값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A값 잡는 방법으로 단서가 또 하나 있죠. 이 점을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조건을 갖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Y는 A의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 단서로부터 2분의 1, 4를 지나니까 이게 4면 a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2니까 2제곱은 4니까 a 값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2잖아요. 2 더하기 2제곱이니까 4a가 4니까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이거저거 다 해서 나온 이 녀석이 어떤 식이 되느냐. y는 a가 1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다 이 녀석이야. 두 번째 파트. 그렇다면 처음 주어져 있는 이 녀석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란 녀석을 첫 번째 원점 대칭,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래서 된 게 이거다. 맞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꿔서 된 게 이거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그러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거꾸로 가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이겠죠. 그렇죠? 이거의 반대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마이너스니까 y는 x 더하기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괜찮죠? 네, 또는 뭐 y 대신 y 더하기 c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넘기면 똑같으니까. 자, 다음에 이렇게 된 녀석을 갖다가 이제 1번을 거꾸로 하셔야겠죠. 원점을 대칭했으면 거꾸로 다시 원점 대칭하면 되겠죠. 180도 돌린 게 이거니까 다시 돌리면 원점으로 원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하는 겁니다. 왜냐?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180도 돌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면 거꾸로 다시 돌리는 것도 원점에 대해서 거꾸로 대칭하는 거니까. 그죠? 180도 일로 마이너스 180이나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가나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가나 똑같은 얘기예요. 180도를 가나 마이너스 180도를 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서 원점 대칭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y 마이너스 y로 바꿔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 x 대신 마이너스 x로 바꿔 집어넣으신 식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되느냐? 그게 얘랑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단서만 갖고서 식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원점 대칭하고 y축에 c만큼 평행이동이니까 거꾸로 이 녀석을 y방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원점 대칭으로 거꾸로 원점 대칭이나 그냥 원점 대칭이나 어차피 180도나 마이너스 180도나 돌리는 거니까 180이나 마이너스 180이나 똑같은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한 걸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을 원점 대칭, 즉 y를 마이너스 y로 x를 마이너스 x로 넣은 것과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그게 바로 이 녀석과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 됐죠? 네,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항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것과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힘들다. 자,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값은 마이너스 1 될 거고 b 값은 3이 될 거고 그 다음 5 값이 얘랑 똑같아야겠죠. 그럼 얘가 4분의 20이 돼야 되니까
C는 4분의 29가 돼야겠죠. 네, 그래야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C는 4분의 29, B는 3,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많이 복잡하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방으로 C만큼 평이동해가지고서 또 이거 갖다가 다 하는 것 자체도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형 자체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부호를 바꿔 넣은 다음에 또 평이동까지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복잡해요. 아무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나온 조건만 갖고서 아예 함수식을 만들어주고 이걸 역방향으로 추적을 해가지고서 나온 식을 가지고서 비교라는 걸 택했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우시면 이 문제는 뭐 VOD로 다시 복습하셔도 괜찮고 지금은 그냥 적어놓고 뭐 소화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오케이. 괜찮아요? 네, 좀 힘겨울 테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5분에? 네, 좋습니다.